두 번째로 다른 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지를 통한 조사에서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언어적 질문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표정 그리고 관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으며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면접 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 응답 내용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어린 아동이나 문맹자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다양한 표본 구성이 가능하고요. 교사나 부모 등 제3자의 계획을 통제할 수 있어서 면접 대상자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가 직접 대면하여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질문지법에 비하여 응답률이 높고요. 또 누락되는 질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면접법의 심층 질문의 예가 있는데요. 면접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면접자가 의도적인 혹은 또 보다 정확한 응답 요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시도하면 융통성 있는 또 심층적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백화점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면접의 심층 질문의 예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가격은 다른 백화점보다 항상 싼 편인지, 다른 점은 어땠는지, 또 제품의 질이 지금처럼만 좋다면 앞으로도 쇼핑을 할 건지, 또 다른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심층 질문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법의 단점이 정보가 포괄적이지 못하며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고조화된 면접의 경우 면접자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면접자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양쪽 통계 분석이 어렵고 일반화에 입각한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거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면접할 때 유의사항은 신뢰할 만한 면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면접자가 면접 진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 면접자는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면접 지침서를 숙독하고 면접의 각 단계별로 알아둬야 할 사항, 또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부적절한 요인에 의해 면접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인상을 통해 면접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마지막 단계까지 관찰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 평정해야 합니다. 배경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면접 전에 미리 면접 대상자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면접 도중에 면접 대상자가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인상을 찡그리는 것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거나 모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별, 외모, 종교, 출신, 지역, 가정 환경, 사생활 같은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질문들은 피해야 하겠지요. 면접자는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면접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안전된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도록 자유로운 행동을 유도하고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되도록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되 예, 아니오로 답변되는 질문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면접 대상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면접법의 예로 교사의 교육 신념,
교수 실제에 대한 면답지가 92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어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5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5장은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것에서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사례들은 그동안 다루어졌던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것과는 다른 유형으로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5장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고 구체적인 개념을 도출하여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연구는 질적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사례 연구에 대한 개념, 또 사례 연구의 목적과 특성, 또 사례 연구의 장단점, 그다음에 사례 연구에 대한 종류, 그리고 사례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례라는 용어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분석의 단위와 별다른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사례는 단일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연구 참여자 수보다 많은 소집단 혹은 대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사례를 선정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학자가 사례 연구에 대해 한 사람 혹은 한 집단 등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나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추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경험적인 현상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 연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깊이 있게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사건들의 의미 있는 특성을 통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어서 공론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례는 한 개인이거나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안의 구조는 다양한 차원의 상황과 영역들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부분들은 상호 복잡한 관계의 맥락 속에 묶여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한 개인이나 집단, 기록, 사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의 한 유형이라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 연구가 질적 연구는 아니고요. 질적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양적 연구는 무엇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 사례 연구는 양적 연구이기도 하고 질적 연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꽃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꽃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 가족 및 또래들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양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면 양적 연구이고 관찰과 면접,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함께 수집해서 분석하면 양적, 질적 방법을 혼합한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례 연구가 반드시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사례의 선정이나 자료 수집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사례 연구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지요. 스미스는 사례 연구는 경계가 구분된 체계다라고 하였고요. 스테이크라는 학자는 사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선택보다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를 어디까지 연구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사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구 방법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례를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이 사례 연구인 것이지요. 사례 연구는 사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의미합니다. 사회학자 베커는 연구자는 사례란 무엇인가 보다는 무엇에 대한 사례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대요. 사례 연구에서는 자연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람, 사건, 정책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색하면서 사례 간 비교를 합니다. 맥락이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난 배경, 진행 과정 등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에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상호작용을 반영하게 합니다. 사례 연구는 사례에 소속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어난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 의미 있고 중요한 요인들의 특성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환경에서 가설을 검증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실제 환경에서 관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현재 지향적이고 현재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지금, 여기, now and here 초점을 두고 장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 장소도 인위적으로 꾸며진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게 일어나는 행위의 가치를 두고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신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중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일 사례보다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사례가 유용한 경우가 있고요. 단일 사례의 유용성은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거나 확장하는 경우와 그 이론을 반박하는 경우, 사례가 극단적이거나 독특한 경우, 하나의 사례가 다수의 사례에 대표하거나 매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 과거에는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했던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 동태적 현상에 의해 특정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이론의 초점을 맞추어진 중단적인 사례 연구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의 목적에 대한 특성과 그 목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주제에 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소수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현상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으로 집중, 관찰, 탐색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통제 집단 없이 모집단 자체를 삼고 있습니다. 사례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를 기술하면서 특정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상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요. 실천 활동과 과정에 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서술을 제공하고 맥락에 근거한 해석적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성은 사례 연구의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례 연구는 귀납적입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귀납적인 추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자료를 검토하여서 일반화하거나 개념 또는 가설을 생성합니다. 특수한 사실, 예를 들면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전제로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사례 연구는 발견적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의 독특한 사례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맥락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가 아닌 독자 자신입니다. 사례 연구는 개별적이고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연구자를 통해 대리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이나 특수한 상황, 프로그램 또는 어떤 현상을 중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사례를 둘러싼 복잡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요. 사례 연구는 기술적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나 현상, 개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획득한 통찰과 새롭게 배운 개인적인 의미들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충실히 기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기술이 상세하고 풍부할수록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연구에 대한 장단점은 사례 연구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면서 학문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특정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소집단이나 지역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수량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와 비수량적 내용 자료를 사용하는 사례 연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가 제시한 사례 연구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사 대상의 특성 사항에 여러 측면들이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면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현상에 관해서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대상을 조사함으로써 동태적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요. 조사 대상에서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어서 단일 사례 연구에도 유용합니다. 또 인간의 내면 생활이나 사회적인 욕구, 관심과 흥미, 또 동기, 살아있는 존재, 집합적 행동의 실체, 또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 연구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 할 수 있고요. 탐색적인 조사로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 혁신을 위한 연구나 평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활용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정 사회 현상을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경우와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의미 있게 담아내고자 할 때 유용하고요.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4가지로 교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 수집에 따른 비용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또 사례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좌지우지될 가능성과 일반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고 규칙성의 확인이나 반증 등의 역할에 미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연구가 이제 일반화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 보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특별한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은 짧게는 2년, 3년 이렇게. 저도 좀 질적인 연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되게 질적인 연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심사받을 때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걱정이 많이 돼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걸 실험 집단에 적용하는 연구로 돌렸었는데, 진짜 써보고 싶은 연구는 질적인 논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의 결여라든지 많은 관찰과 경험의 분석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이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사례 연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연구 결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연구는 곧 사물의 연구이기도 해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사회 현상의 연구가 진전되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연구의 종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례 연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항해와 같다고 해요. 사례를 잘 선정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경로가 순조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질적 연구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러면서 되게 많은 고민과 그런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마치 항해를 떠나는 배처럼 위험과 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잘 선택하는 것은 사례 연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사례 연구는 목적에 따라서 본질적인 사례 연구, 도구적 사례 연구, 집합적 사례 연구로 나눌 수 있지요. 본질적인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사례 연구는 참여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사례의 대표성이나 독특성보다는 연구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가 본질적 사례 연구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거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자체의 목적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아동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 연구를 통해 아동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본질적 사례 연구입니다. 문화기술적, 인류학적 연구 모두 본질적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적 사례 연구인데요. 사례가 민감하거나 탐구적 접근을 하고자 할 때 사례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구적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사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실태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장애 유아의 지원 실태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구 질문에 대한 이해를 깊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사례의 본질보다는 장애 가정 유아의 발달 실태를 탐색하는 것이 도구적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사례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 대상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하나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모집단이나 표본 조건인 또 관련된 현상들을 하나로 연계해서 다양한 관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집합적 사례 연구입니다. 집합적 사례 연구는 현상이나 일반적인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함께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학교 폭력을 특별히 조명하거나 그 현상을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사례 연구 수행 절차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는요, 연구 문제를 결정하고 사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연구 문제가
결정되면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는 관찰자 또 면접을 통해 주로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의 삶, 경험, 행동, 감정, 시청각 자료, 비디오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때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분석은 기록과 자료를 요약하고 중심적인 단어를 찾아 조직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죠. 자료 자체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인이라는 자료 분석을 할 때 연구자가 사례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삽입된 분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연구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자료 수집, 분석, 단회성 종결을 하는 것보다는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 번째는 자료 분석의 작업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 문제의 선정보다는 명제, 진술, 사례, 선택,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 자료 수집, 그리고 분석의 과정을 모두 기술합니다. 사례 연구의 방법은 일정한 틀이 없는 비표준화된 방법이고요.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수집부터 검사, 면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의 목표는 경험적 일반화가 아니라 맥락을 근거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해명이라는 결과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문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연구자와 통찰력의 발생 기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사실 사례 연구는 좀 많이 어려운 연구 방법이기도 합니다.